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학습 및 진로 지원 영상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지도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덕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정민 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선생님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팁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의는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선생님들께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온라인 학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학습에 대해 선생님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자는 대면 수업과는 달리 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긴 시간이란 초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 기준인 4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의 일반적인 집중 시간은 30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 5분 정도는 학습자의 주의력을 끌어올리고 30분 정도 학습을 한 뒤 나머지 끝부분 5분은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보다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상호작용이 대면 수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발견 즉시 주의를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화면 자체가 실제보다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말소리 역시 직접 마주하며 듣는 것보다는 알아듣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독자들을 위해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막을 제공하면 이해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영상에 자막을 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기에 모든 영상에 자막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온라인 학습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15분에서 18분 정도의 영상 길이로 제공됩니다. 실제 강의 현장에서는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영상으로는 18분 이내로 편집해서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건데요. 15분이라는 숫자대로 이 영상의 길이 자체는 15분 정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 채널 테드의 경우에도 강연자에게 18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 분량으로 강의의 길이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의 경우 현실적인 온라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대면 상태일 때 30분이었으면 실제 온라인 상황에서는 1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학습 영상에서 요구하는 15분에서 18분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은 약 15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도 쉽게 공감하실 건데요. 온라인 학습은 학교와 같이 학습만을 위한 별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전용 공간인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가정에서 진행할 경우엔 일상생활과 학습 공간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집중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학생 개인의 의지만으로 온라인 학습을 꾸준히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정보기기는 사용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미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오면 당황하시기 쉽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다 해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 안 되는데요? 학생의 이 한마디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제가 바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보기기 자체의 문제를 직접 그 상황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은 학생이 사전에 배부된 교재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기기를 미리 알아봐 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실 때 여분의 대체 기기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의 기기를 바로 고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학생만 다른 활동으로 대신하거나 대체 기기가 있다면 다른 기계를 줘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럼 온라인 학습 시 주의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인 온라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수업 운영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어려움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듣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주의사항 첫 번째 내용에서 학생들은 긴 시간 온라인 학습 집중이 어렵고 집중을 하더라도 15분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 영상은 15분이 아니라 3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달할 내용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수업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담더라도 영상 길이가 3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빠르게 보면 됩니다. 수업 영상은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보다 호흡이 깁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느끼게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틈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말을 쉬지 않고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그건 실제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문장이 이어지도록 영상 편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수업 영상은 문장 사이 편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보다 길이도 길고 왠지 모르게 말이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왠지 그것을 지겹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영상 재생 속도를 조금 올려주시는 겁니다. 유튜브 하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재생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25배속 또는 1.5배속까지도 학생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영상을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영상이 늘어지는 듯한 느낌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들으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말을 놓친 부분이라든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만 천천히 보면 됩니다. 꼭 원래 속도대로 봐야 한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수업 운영 방법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 온라인 학습은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장소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꼭 학생의 가정에 연락을 하셔서 학습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책상과 같은 장소를 협조를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기로만 학습을 꼭 해달라고 학생의 보호자분께도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학습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학생 곁에 누군가가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그 자체만으로 학습이 아닌 다른 게임이나 유혹거리가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의 의지만으로 이런 유혹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원하는 기능만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유혹이 좀 줄어들겠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정보기기는 오히려 학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용도를 학습용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신문 기사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억제하고 통제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학생 보호자분들께 화면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꼭 소개를 해드립니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습에 방해되는 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이 프로그램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경우에 훨씬 더 학습만을 위해서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앱들은 첫 번째는 모바일 펜스라는 앱이고요. 첫 번째는 모바일 펜스, 두 번째는 구글 패밀리 링크입니다. 이 앱은 유튜브에 소개를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영상 이후에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정보기기를 사용을 제한을 하는데 도와주는 앱들은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앱을 다 써봤거든요. 여러 가지 앱들을 써봤는데 이 두 가지 앱이 제일 강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현재는 두 가지 앱을 다 쓰다가 지금은 무료인 구글 패밀리 링크로 저의 아이들의 정보기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선생님이 이 앱을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의 평점을 1점을 줬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성공은 어떻게 학생들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학생들의 의지에만 맡기지 말고 선생님과 보호자분들이 학생들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여기까지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고요.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LMS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도 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저는 과제를 이렇게 내고 나서 과제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고 어떤 학생이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서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네이버 밴드로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결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코로나 시절에 학생들을 밴드로 관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출석 체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밴드 게시글 글쓰기를 보면 출석 체크 기능이 있어요. 매일 출석 체크 기능을 통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은 출석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출석 체크도 누르고 과제도 댓글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생이 과제를 했는지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해서 어떻게 학습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 학습은 학생들이 꾸준하게 학습을 이어가고 그리고 혹시나 학습을 못했을 때 그 학습 못한 것을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연락을 해줌으로써 도움을 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밴드 보시면 글쓰기란이 있어요. 글쓰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항목 중에 선생님이 출석 체크란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두 번째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학습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학습 제목을 써주시고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이제 학습을 했다, 출석 체크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부분 활성화해 주시고 아래쪽에 출석 현황 보기 누르시면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이 과제를 냈는지 출석 버튼 누르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글 올리기를 누르시면 그날 과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글을 올리시기만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학습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학습자와의 비대면 소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습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한지 원칙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일정 부분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를 위해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생과 긍정적으로 잘 지내면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관리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그거 단호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단호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시했을 때는 학생들이 비교적 잘 따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엄마가 학생에게 학습을 지시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엄마에게는 저항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거리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일단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대면 소통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학생들과 소통하실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밴드를 통한 과제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소통 방법은 밴드에 있는 대화창, 그리고 전화, 그리고 소통 시간은 매일 과제가 올라가는 시간은 예약 기능을 통해서 오전 8시에 올라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과제는 오후 1시까지 올리도록 했었고요. 2시까지 과제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때 돼서야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서 선생님이 언제까지 과제를 검사하고 언제까지 과제를 올리지 않으면 연락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그 시간 내에 과제를 완수하지,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은 불규칙해지고 습관 형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직접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들은 학교에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서 아침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날의 생활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키우고 그 시간,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엔 쉬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대면 학습처럼 그렇게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시간에는 책상에 앉고 과제 제출 시간까지 영상을 학습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습관, 루틴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학생들 관리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한번 루틴이 형성되면 저항감이 줄어들거든요. 저항감 없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반에 선생님께서 도와주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우리가 사실상 선생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세 번째 비대면 소통 방법입니다. 제가 온라인 학습을 강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들 화면을 몇 가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출석 체크라고 보이시죠? 출석부. 옛날에는 학교에서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인정을 좀 해주는 개근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 세대의 어른들은 뭔가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상을 해줬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꾸준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기 보시면 개수는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작지만 매일매일 소량의 보상이 있죠. 소량의 보상이 있고요. 자, 이거는 매일매일 보상, 일주일간의 보상, 한 달간의 보상,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에 참여한 시간도 만약에 어떤 학생이 30분 했다, 60분 했다, 90분 했다 이렇게 시간 자체에도 보상을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촘촘하게 보상을 해라기보다는 클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이 클 필요는 없는데 작은 보상이라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함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보상을 활용을 하시고요. 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은 성적이 오르겠죠. 그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해주면 참 좋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꾸준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하느라 고생했다라는 인정을 티나게 해주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긴 시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쉽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온라인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선생님께서 미리 사전에 대체 학습이나 대체 기기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업 운영 방법에서는요. 긴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을 빠르게 시청을 해도 된다는 부분, 이 부분 선생님께서 미리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스마트 기기가 학습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 보호자분들은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앱들을 소개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어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이 스마트 기기로는 공부만 하는 거야,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 학습 지시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은 밴드 등을 통해 학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시고 선생님께서 얘가 안 했네 하면 그때그때 연락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학생들의 습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비대면 소통 부분은 일정 부분 거리감을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시간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음을 인정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격려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해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드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공감하시거나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선별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